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어요? 네, 뒤통수가 이쁜 엘리엇입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할 일 없어서, 저랑 놀아주는 애인도 없고, 애들은 지금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잠깐, 이건 뭐지? 뭐 잘못 나왔네. 지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안 돼 있구나. 네, 네네. 됐네요. 음. 잠깐만요. 지금 조금 당황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둘 다 영화 보러 가가지고 뭐 먹고 있다고 또 전화 오고, 애 엄마는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방역 비상인데 갔다고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애들을 지금 고덕역으로 갔어요. 고덕역에서 모여서 뭘 먹고, 거기 가면은 학원가들 있잖아요. 애들 거기 학원 다니는데, 오늘은 거기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9분다리 가가지고 영화 본대요. 예. 근데 오늘 뉴스에 그라시움이 나왔어. 우리 강동구, 고덕뿐만 아니라 강동구에서 지금 최대 물론 둔촌주공 지금 공사 중이지만 그라시움이 대장 아파트거든요. 제일 신축이고 제일 규모도 크고 제일 비싸고. 근데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라시움에 무슨 일이? 은평구는 매매가만 하락, 강동구는 매매 전세 모두 하락. 최근 어제 그저께 뉴스를 달궜던 게 은평구였죠. 매매가가 서울 아파트 중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저께 나온 뉴스였죠. 이게 어저께 저녁 때는 부동산 114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은 부동산원이고요. 옛날에 감정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중에 제일 큰 데는 KB, 옛날에 주택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 대행 조사 기관이 됐었죠. 민간기관으로. 그 당시는 뭐 민간이지만 정부 유일한 통계 기관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민간 최대가 KB죠. 근데 KB가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없어요.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부동산 114도 규모가 엄청 큰데 데이터를 이제 일반에 제공을 안 하니까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는 혼자 떠들고 마는 거라고. 근데 어저께 혼자 떠드는 게 강동구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일하게 하락했대요.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좋았던 게, 요거 보면서 할게요. 이게 그라시움 단지 조감도예요. 진짜 크죠. 어마어마해요.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규모가, 이게 가로로 긴 아파트거든요. 꼭 나라로 치면 저기 러시아처럼 좌우로 긴 나라 있죠. 칠레는 위아래로 길잖아. 그라시움은 좌우로 길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거,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거, 거기다 대규모 뭐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거 되게 좋아. 최신축이니까 최고로 좋아. 강동구에서 1등이야.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얘 때문에 강동구를 하락 전환시켰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114에서 아파트마다 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그라시움을 하락 전환함으로 인해서 강동구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됐다. 유일하게.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올렸었죠. 자, 여기서 7개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께 이제 실거래가 맨 아침에 다운받으니까 이제 특이하게 하락한 것만 제가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고,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강동구가 2개 있었죠. 이렇게 강동구 프라이어 팰리스, 한강현대. 이게 프라이어 팰리스는 15억 3천이 14억 3천으로 1억이 떨어졌고요. 한강현대는 12억 3천이 11억 6천으로 7천만 원 떨어졌어요. 이렇게 강동구가 나왔어. 뭐 노원구는 전에부터 나왔었어요. 일산도 전에부터 나왔었는데 강동구가 최근에 몇 개가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거래가 보여드렸던 게 여기 프라이어 팰리스랑 한강현대랑 제가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여드렸었죠. 자, 이보다 전에 어저께 말고 그저께 하루 전에 폭락세 확산 그래가지고 또 아파트 여러 개를 보여드렸는데 고도 그라시움이 있었죠. 16억 6천이 15억 3천으로 1억 3천이 떨어졌다고. 이게 아마 79제곱일 거예요. 아마 29평 정도? 그러니까 26평이랑 33평이랑 중간쯤. 근데 그 30평대도 한 2억 떨어졌더라고. 여기 이거는 그저께 신규로 신고된 것만 제가 해서 그렇지, 그 전에 34평이 한 2억 떨어졌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124에서 집계할 때 강동구를 이렇게 매매가가 하향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일 사이에 고덕 그라시움, 그다음에 프라이어 팰리스, 그다음에 한강 현대, 다들 큰 단지들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목이 좀 잠기네. 오늘 방송을 여러 개 했더니 크리스마스 날도 쉬지 않고 제가 산타예요. 예, 제가 주말마다 등산 가잖아요. 제가 산을 탄다고. 제가 산타라고, 산타. 아, 우리 근처에 꼬리 9개 달린 루돌프 아줌마가 있어요. 우리 부부 둘만 남았어. 애들은 이제 영화 보러 둘 다 나가고, 각각 나갔는데 같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각각 나가가지고 각각 친구들이랑 가. 아, 자꾸 애들 없을 때 잘 됐다. 그 음흉한 웃음이 나오면서 이제 39금. 제가 만 31살인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다음 달에 이거 지난번에 이거 그라시움 했던 거예요. 그저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걱정이 며칠 있으면 새해잖아요. 그럼 한 달 더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 32살이라고 그래야 돼요. 만 31살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저는 내년에도 작년에도 저는 31살이었어. 저는 영원한 만 31살입니다. 여러분보다 만 살이 더 많아요. 만 31살. 자, 제목 뉴스를 2개를 갖고 나왔어요. 자, SBS 뉴스입니다. 딱 보니까 은평 이어 강동 아파트 값도 마이너스로 그라시움 아파트 시세 내려. 됐죠? 근데 저는 더 쇼킹했던 게 매매가만 내린 게 아니라 전세값도 내렸다고. 은평구는 매매값만 내리고 전세값은 아직 플러스야.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한 데가 강동구가 유일해요, 지금. 그것도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고 그러는데 저는 강동구 너무 좋아하는데 처갓집이 있어갖고 어디 못 가, 멀리 못 가. 가도 좀 저는 제가 그래도 강동구를 많이 완벗어나는 게, 그래서 제가 구리나 하남이나 아까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면은 왕숙 언니한테 가볼라. 그래야지 여기 한강만 넘으면은 바로 강동구니까. 자, 근데 이거는 강동구도 이거 그라시움도 아닌데, 이거 그라시움인가? 그라시움 사진이 아닌데, 이거는 따로 엉뚱한 사진을 갖다 놓고서 그라시움을 이렇게 써놨네. 자, 기사 읽어볼게요. 서울 은평구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강동구 아파트 값도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114예요. 부동산 R114. 거기에 보면 강동구 아파트 값은 0.02% 하락했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약 5,000세대, 거의 4,990 몇 세대인가 그래. 대단지 아파트인 고덕동 그라시움의 가격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동구는 전세값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 성북, 중구 이런 데는 0%예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이 됐는데 매도자들이 이제 일단 매도를 약간 유보. 왜냐면 대선 한번 치르고 나서 그때 뭐가 바뀔지 모르니까 호가를 또 안 내려. 고수. 여러분도 고수 알죠? 고수. 하나은행 전속 모델이었던 고수. 예. 고수랑 저랑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저기 행사할 때 우리 하나금융의 홍보대사였거든요. 고수. 제가 좀 주식은 하수고 부동산은 중수고 연애는 고수예요, 제가. 자, 한국부동산원은 은평구 값이 하락했다고 1년 7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 막 40몇 개가 나왔어.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하락으로 포지션을 바꿨나 봐. 이제 면피하려고. 그동안은 그렇게 상승한다고 뽕뿌질하더니 이제 하락이 좀 막 확실시 되니까 이제 나중에 면피하려고, 비난 안 받으려고 이제 막 이 연끌 막 이제 책임을 막 전문의들한테 묻는 거야. 니들 연끌 하지 말랬더니 왜 연끌했냐? 너네 나중에 금융 노예로 되려고 그러냐? 완전히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참 우리 언론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이번엔 조세일보네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5주째 둔화. 이거는 지금 114 데이터예요. 전세값 3주 연속 동반 축소. 축소란 얘기지 하락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상승이 줄어든 거지. 강동, 매매 전세 모두 마이너스. 놀라운 거죠. 강동구는 진짜 이 서울의 관문 아니에요. 저기 속초에서 올 때 강동구를 안 지날 수가 없잖아. 갖고 강동구 진짜 살기 좋은데 보면은 계속해서 매매가 하락하죠. 그다음에 전세가도 잠깐 반등했다가 또 하락하죠. 여기서 보면은 또 그 다음에 기사를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문의가 이어지는 대단지의 시세가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부동산 114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단지, 그러니까 왜냐면 거래가 워낙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0세대인 아파트가 하나 거래될 확률과 5000세대일 때 하나 거래될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34평이 예를 들어서 헬리오 9천 몇백 세대잖아요. 거의 만 대잖아요. 그 중에 34평이 만약에 1000만 원만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5000세대가 하락하는 거야. 5000세대가. 그러면은 5천억이 하락하는 거는 5천억. 그쵸? 단지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대단지는 한 건만 올라도 시세가 분출하고 떨어져도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 한 열댓 개만 나왔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에 이거 뭐야? 여기에 데이터가 쭉 있었다면 끝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딱 해가지고 강동구 이렇게 나왔겠네. 그쵸? 다는 안 나타났고 강동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내렸다. 이유는 반면 왜냐면 강남구나 이런데 저는 희한한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부동산이랑 KB랑 데이터를 보면요 강남 3구는 엄청 세거든. 용산구랑. 근데 그러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아직도 세요. 노도강, 금강구 이쪽 약간 외곽 지역이 좀 떨어지지 강남 3구는 아직도 호가는 세. KB랑 부동산원은 저 호가잖아요. 실거래가 아니고. 근데 강동구만 떨어지더라고. 원래 강동구가 강남 4구거든요. 동남권 그래가지고. 근데 강남구 뭐 송파구 올라갈 때 강동구가 약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부동산 114에서 마이너스 이 조사가 나올 줄은 나도 꿈에도 생각 못했네. 뭐 다른 데 쭉 있습니다. 자, 보면서 전세시장은 서울 뭐 3주째 상승폭이 둔화된다. 자, 하락은 아니에요. 상승폭이 둔화 계속 컬컬하네요. 죄송합니다. 강동구만 0.06이면 많이 하락했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집값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거래 절벽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 매도자들도 그 대선 이후로 매도를 미루고 있고 매수자들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관망하고 그래서 가격 상승폭 둔화가 계속될 것. 자, 근데 이 중에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급매를 내놓죠. 지금 그라시움도 그런 것 같아요. 34평도 2억이 떨어진 게 하나 신고됐고요. 얼마 한참 전 꽤 됐어요. 그 다음에 그저께 26평과 34평과 중간에 있는 79짜리 59랑 84랑 그 사이에 있는 79짜리가 제가 그저께 방송했었죠. 거기서 한 9천만원 하락했나? 그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2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한 거고요. 2000년 1월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 110개 단지. 자, 오늘은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보는데 여기서 오른쪽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노도강이 가장 많이 올랐죠. 거의 70% 가까이 올랐어요. 최근에 줄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강남구는 제일 못 올랐어요.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17%야 17%. 얘가 61%가 넘는데 지금 거의 3배 3분의 1밖에 못 올랐죠. 강남구가 상승률로는 망했다니까. 비싸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5억이 됐는데 노도강은 강남구는 20억짜리가 30억 됐어. 그러면 누가 더 맞이 오는 거죠? 2억짜리가 5억이 됐으면 150% 오른 거예요. 근데 20억짜리가 30억 되면 5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노도강, 금강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강남구 3구나 이런 데는 비싸서 한 번 오르면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는 그렇죠. 그리고 절대 금액 차이가 강남구 팔아가지고 노도강 5개 사고 그러잖아요. 같은 금액, 같은 한 개 단지 팔아가지고 가격 차이가 다 대여섯 배씩 나니까. 자, 오늘은 볼 게 강동구에 강동구 여기 분홍색 있죠? 분홍색 여기 강동구 있네요. 강동구 32% 상승이에요. 노도강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강남구의 2배야. 그쵸? 오히려 원래는 송파구가 많이 오르고 강동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제 후반부니까 지금 거의 8년 넘었잖아요. 8년 차, 9년 차에는 이제 강남 3구가 약하고 나머지가 세다. 자, 근데 여기서 강동구를 보니까 10월 달에 상승 쳤네. 맞나요? 이거 10월이에요. 10월. 강동구. 자, 강동구랑 약간 비슷한 가격대가 어디죠? 마포구죠. 마레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마레프도 꺾인 거 보이나요? 이렇게 꺾인 거. 여기 꺾였죠? 강동구 꺾였고요. 마레프 꺾였고요. 그 다음에
성동 광진구는 더 빨리 꺾였네. 여기서부터 꺾였네. 그죠? 한 달 더 빠르죠? 그 다음에 송파구도 비슷하게 꺾였네요. 그죠? 송파구도 꺾였어요. 근데 양천구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도 강동구나 다른 데는 이렇게 오르다가 빠졌잖아요. 까만색 양천구는 오르지도 못하고서 지금 빠지려고 그래. 양천구 좀 문제예요. 즉, 중가권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약해요. 지금 처음에는 일단 경기도 수도권의 11개 지역 거쪽이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외곽, 노도강, 금강구가 이렇게 빠지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금표구 빠지더니, 이제 중가권 아파트인 강동구 빠지고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는 지금까지 오르다가 이번 달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빠지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광진구는 진작 한 달 먼저 빠졌어요. 9월 달에 고치 잡혔네, 9월 달. 그 다음에 양천구는 오르지도 못하다가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빵 오른 다음에 버티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빵 오른 다음에 버티고 있어요. 송파구는 빵 오른 다음에 살짝 밀렸어요. 자, 여기서도 실거래가가 먼저 빠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그라시움 아까 봤잖아요. 80평, 40평, 그러니까 34평도 빠졌고, 그 다음에 84짜리 전용, 그 다음에 전용 79짜리도 빠졌고, 그래서 제가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부동산 124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거래가가 빠지니까 그라시움 집주인들도 분명히 그 중에는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랑 합쳐서 다주택장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라시움을 팔든 뭐 다른 아파트를 팔든 팔 텐데 호가를 자꾸 낮추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124에서 시세를 낮췄죠. 그러니까 항상 실거래가가 먼저 꺾이고 호가는 한두 달 있다가 꺾이더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자, 막대 그래프 볼게요. 막대 그래프. 서울만 볼게요. 서울. 자, 여기서 강동구 봅시다. 강동구. 지난달 마이너스죠. 지난달 마이너스예요. 이번 달 또 마이너스죠. 지난달은 그래도 꽤 마이너스가 컸어요. 근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조금이에요. 5건. 지난달에는 26건. 근데 지난달에 강남구 플러스예요. 용산구 플러스예요. 서초구도 조금은 플러스예요. 그런데 송파구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강동구랑 같이 세트로, 강동구가 송파구를 약간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송파구가 뜬 지 한 달 정도 있으면 강동구가 뒤따라 뜨더라고. 옛날에 오를 때 보니까. 그런데 이번 달에 12월 달은 송파구 또 마이너스야. 강남구만 플러스고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다 마이너스네. 그쵸? 근데 이제 금강구는 2달 연속 빠진 것 때문에 이번 달 반등하는 걸로 보이면 되고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많이 지난달에 많이 빠졌지만 이번 달은 조금 더 빠지고요. 노도강은 지난달에 많이 빠졌고 지난달에 0.1% 조금 올랐고 이번 달에 다시 빠져요. 성동, 강진, 영등포, 동작구는 좀 버티고. 자, 여기서도 강동구가 빠지는 게 보이죠? 2달 연속 빠져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위에는 요거는 매매가예요. 매매가. 요거는 전세가예요. 아, 이거 주간 시세. 위에는 부동산원 매매가, 매매 변동률, 주간 변동률. 밑에 거는 KB 매매가 주간 변동률. 요거는 부동산원 전세가 변동률 주간. 그다음에 제일 밑에 거는 KB 전세 주간 변동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강동구만 봅시다. 강동구. 자, 강동구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일단 이게 서울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핑크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 3구랑 용산구 2년 전 조사할 때 15억 이상인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은 2년 전 조사할 때 9억 미만인 아파트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를 핑크존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핑크존. 이거는 옐로우존. 얘는 그린존. 그린존은 외곽이니까 녹지가 많다 그랬고 제가 그린이라고 한 거예요. 핑크는 원래 레드존이라고 그랬는데 핑크로 바꿨어요. 레드 그러면 무슨 빨갱이처럼 느껴져 갖고, 옐로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인 거. 자, 보세요. 강남 3구랑 용산구죠. 여기는 노도강,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금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제가 이렇게 묶은 거예요. 15억, 9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동구, 양천구, 마포구 정도가 좀 비슷한 그룹이고, 서대문, 중구, 종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비슷한 지역이고, 성동, 강진구가 좀 비슷한 지역이고,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가 좀 비슷한 지역이죠.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만 볼 거예요. 자, 일단 부동산원에서의 매매가 강동구는 보니까 0.04 플러스야. 다른 데랑 좀 비슷해.
그 대신 서울이 0.05인데 강동구가 0.04. 좀 약하죠. 특히 강남 0.09, 송파 0.07, 서초 0.12. 이 세 개에 비해서 강동구가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번에 KB로 올게요. KB. 서울은 0.08이에요. 강남구 0.21, 송파구 0.09, 그 다음에 서초구 0.24. 그런데 강동구는 0.08밖에 안 돼. 전에는 강남 3구랑 강동구랑 같이 갔거든. 근데 뭔가 좀 탈락하는 기분 아니에요? 좀 따당하는 기분 아니에요? 강남 3구한테 따당해. 야, 너는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마. 너는 여기서 놀아. 니들끼리 양천구 마포구랑 서대문이랑 같이 놀아. 이런 것 같아. 자, 이번엔 전세를 볼게요. 전세는 부동산은 서울이 0.06이에요. 강남구 0.09, 송파구 0.07, 서초구 0.07. 근데 강동구는 0.04밖에 안 돼. 강남구의 반도 안 돼. 그쵸? 좀 약간 또 따당한 기분이죠. 그 다음에 KB 걸 볼게요. KB. 강남구 0.06, 송파구 0.02, 서초구 0.17. 우와, 여긴 아직도 재건축, 이주 시도가 아직도 남아있나?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많이 돼? 용산구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근데, 이거 강동구에 마이너스 났네. 여러분들, KB 전세 지수 있잖아요. 0.00%인데, 그러면은 보합이죠. 그런데 저는 소수점 끝에까지 계산하거든요. 그거 자동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자리가 파란색으로 붙었잖아요. 이거는 0.00인데 플러스야. 0.00 플러스고, 종로구는 아예 0.00이면 아예 표시가 안 돼요. 진짜 0%면 표시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소수점 5자짜리까지 가서라도 플러스가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되는데, 강동구는 엄연한 마이너스입니다. 겉으로 표시될 때는 보합이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KB 전세가는요, 매매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를 보면요, 보세요. 강동구 이거 마이너스예요, 이거.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동대문도 마이너스네. 그쵸? 그 다음에 금천구도 마이너스예요. 부동산에서 발표하기로 성북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금천구 관악구는 보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악구는 보합이 맞아. 아니, 플러스 보합이에요. 근데 금천구는 마이너스예요, 이거. 금천구. 왜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소수점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라니까. 왜냐면 근데 KB에서는 두째짜리까지밖에 안 하니까, KB나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보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두 개 마이너스예요. 성북구 마이너스, 금천구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매가 은평구 마이너스. 금천구는 그야말로 제로예요, 제로. 보합이에요. 관악구는 플러스 제로예요, 플러스 제로. 표시가, 그러니까 진짜 제로면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해놨거든요, 제가. 근데 좀이라도 플러스면 빨간색 글씨가 0.0이라고 이렇게 써있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매매가를 보니까 부동산원의 강동구나 KB의 강동구는 강남 3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죠. 그런데 실거래가는 마이너스가 진작 나왔다니까. 그리고 부동산 114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어저께 공표를 했다고. 그다음에 전세가를 보면 강동구 전세가나 부동산원의 강동구 전세가, KB의 강동구 전세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하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114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계속 이걸 하면서 왜 이렇게 강동구가 이렇게 약하지? 왜 강남 3구에서 이제 탈락하나? 좀 기분 나빠요. 우리 처갓집 사는데.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거래가 줄었다. 보조지표 완전히 전세 수급지도 꺾이고 매매 수급지도 꺾이고 이제 그 얘기 한 거고. 자, 다시 봅니다. 그라시움에 무슨 일이? 은평구는 매매가만 하락했지만 강동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했다. 이거는 SBS에서 보도한 부동산 114, R114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3대 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원, KB, 부동산 114. 근데 부동산 114는 데이터를 공표를 안 해요. 뉴스만 나와. 돈 내고 그래. R114인가? 그게 뭐 45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뭐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예요, 유료. 단말기 이렇게 보는데. 근데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는 보겠지만 뭐 개인이 볼 일은 없으니까. 자, 그 원인이, 그러니까 강동구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한 원인이 그라시움이었다고 뉴스에 나와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는 그저께 제가 실거래가 하락한 걸 방송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는 암사동의 프라이어 팰리스와 한강 현대아파트 많이 하락한 거, 그걸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뉴스가 딱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는 게 상당히 세 개의 기관이 조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면 찌찌뽕. 자,
모두들 영상 보다가 이제 댓글창에다가 찌찌뽕 써주세요. 자, 다 써. 찌찌뽕. 1 카메라, 2번 카메라. 자, 3번 카메라하고 저는 찌찌뽕 하면서 넘어갑니다. 네. 곳곳에서 하락세는 많이 나오는데 지수는 별로 하락 안 해요. 왜? 강남구, 용산구, 막 서초구 이런 데가 막 아직도 고가 아파트는 좀 지금도 막 갭으로 좀 상장해 있어갖고 지수 하락을 약간 좀 막는다? 자, 소머즈 안녕.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더 크게. 어유 무섭다.